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질병통제국과 식품의약국이 혈전 이슈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일시 중지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680만 명 가운데 6명의 여성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권고가 나오자마자 과대 경고가 아니냐는 전문가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의사당에서는 지금 얼마 전 근무 도중 용의자의 공격으로 순직한 빌리 에반스 의사당 경관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국방장관 등 모든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경관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면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간 산업안에 대해 비용 마련을 법인세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 공화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과 국경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육군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약 단속국에도 여성이 지명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원인과 기간이 중요합니다.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경관이 총을 테이저로 잘못 알고 어쨌든 실수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여전합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가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의사당에서는 이것도 이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과 하원 의장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서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마지막 그 의사당 경관 빌리 에반스가 가는 길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몇십 분 전부터 추도식이 계속 이어져서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어떤 미국의 캐릭터라고 할까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달라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라고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국이 오늘 아침에 그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일단은 중지하라는 오더가 아니라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때에 백신 접종을 원할 때 받지 못하셨고 더군다나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존슨앤존슨의 그 어떠한 그 효력이 파이저나 모더나보다 조금 약한 증상일 때 낫다. 뭐 강한 증상일 때는 굉장히 잘 잡아주지만요. 병원 입원을 한다던가 뭐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잡아주지만 약한 증상에서 조금 낫다고 해서 아예 두 번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낮은 것도 66%인가 그렇기 때문에 약한 증상은 원래 감기 뭐 이 정도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인분을 포함을 해서 존슨앤존슨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 뭐 일단은 접종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하니까 큰일 났나? 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부터 이 존슨앤존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약 680만 명입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시 인구의 뭐 거의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았는데 그 가운데서 6개 케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 혈전되는 그런 그 케이스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통은 이제 이 증상이 백신 접종을 받고 6일에서부터 13일 정도에 나왔는데 아주 한정된 그룹이 있습니다. 나이가 18살부터 48살. 나이도 딱 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남성이 아니라 전부 이 6명이 여성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가 더 돼야지 알겠지만 뭐 피임약과 연관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존슨앤존슨은 파이저나 아니면 그 모더나와 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응용 방법, 백신을 만드는 그 과정 뭐 이런 뭐 것들이 다른 것이죠. 의학 그 원료 같은 것도 다르고 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항체를 만드는 건 똑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일단 우리가 경고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를 한 거다 하면서 질병통제국조차 오늘 아침에 면역위원회에서 긴급 미팅을 갖습니다. 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68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 가운데 6명이 그 혈전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백악관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어떤 말이 나왔냐면 538의 네이트 실버 씨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그 사태 등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죠. 그 뉴스에 굉장히 밝은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일시 중단을 권고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지나치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백신 거부 현상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봐, 백신 맞으면 안 된다잖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유튜브 아니면 매체에서는 팍스 뉴스가 굉장히 반 백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팍스 뉴스의 영향력이 무척 크거든요. 공화당 분들 그리고 또 팍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일반 평균 나이가 68세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무조건 믿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팍스 뉴스만 보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 실버 씨 같은 경우가 이런 경고를 했고요. 오히려 그 같은 그 좀 과잉 반응이 접종을 빨리 해야지 되잖아요. 한시라도. 그런데 이것을 늦추게 된다. 부작용과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베네핏이 부작용에 비해서 너무 클 때는 이걸 이제 그 약을 뭐 복용을 하라던가 백신 접종을 하라던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538의 네이트 실버 씨였습니다. 그 밖에 많은 의료 전문가와 의학 전문 기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 혈전 같은 것은 18살에서 48살 사이에 여성에게만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피임약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식품의약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드물지만 혈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좀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서 아주 조심을 하라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스텝이다. 이게 지금 식품의약국의 발표입니다. 그런데요.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 미국의 백신 접종에는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존슨앤존슨이 아니더라도 모더나나 파이저가 지금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하기로는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텍 그 백신이 이미 미국이 3억 명 미국 인구가 뭐 3억 몇천만 한 4천만 되잖아요. 그 정도 맞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큰 그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루에 존슨앤존슨이 없어도 300만 명 접종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똑같습니다.
그 네이스 일버 씨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로써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갖거나 아유 안 맞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생겨날 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4월 22일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도 이제서야 질병통제국도 일단 이렇게 권고를 해놓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회의 중이니까 질병통제국은 뭐 본부가 조지아주 애틀란타니까요.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제 회의를 하고 관계 당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뭐 가능하면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 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존슨앤존슨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클리어하기가 그러면 다른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모더나나 파이저도 미국에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전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미국인 거죠. 굉장히 그 철저하게 해보려는 사실은 질병통제국이나 식품의약국이 미국 행정부의 어떤 소속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이 독립적인 기관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있을 줄 모르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눈치를 안 본 결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서는 지금 빨리 백신 접종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백악관이 가만히 있었어도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건 오버다 모든 약이라는 게 다 그런데 이건 오버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백악관이 안심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그 존슨앤존슨을 이미 접종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다른 모든 백신이나 접종 받으셨을 때 뭐 다리가 아프다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또 뭐 한 가지가 더 있던데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을 너무 방심하시지는 말고 그 백신 접종을 안 받아도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잖아요. 조금 지켜보시고 이거 좀 예사롭지 않네 하면은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의사가 판단하는 식으로 어쨌든 전혀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백신 접종은 어떤 형태로든 원래 계획됐던 그 정도를 향해서 나간다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근심이 병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걱정을 해야지 될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하려는 것과 또 행정부의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 있는 독립기구의 결정이었다는 그런 것이 또 새로운 또 바뀌어진 그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을까요? 빌리 에반스라고 얼마 전에 의사당 경관인데 용의자가 자동차로 돌진을 하고 또 나와서 흉기를 휘두르고 했을 때 숨진 빌리 에반스 경관을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지키다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의 치안을 지키다가 숨졌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영원히 기억을 하고 그의 지금까지 한 일을 존중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의 시신이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안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안치가 돼 있어요. 아직 의사당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때 정말 바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국방의 장관, 합참 의장, 또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오늘은 의사당 경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도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추도사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추도사를 하기 전에 먼저 추도사를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서 있잖아요. 그 마이크의 오른편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할 때 준비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분이 빌리 에반스 경관의 어머님이시구나, 와이프구나, 그리고 아주 어린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요, 아직 너무 어려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물 마시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짐작을 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먼저 연설을 하러 다른 사람들이 약간의 그 추도사를 하고 대통령도 10분 정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추도사를 하러 마이크 앞에 서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가서 가족은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이 왔다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일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에반스 씨의 어머니인 듯 싶은 그분이 대통령에게 더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서 대통령이 시간을 더 들여서 그분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추도사를 할 때도 드문드문 아주 많이 자주 이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숨진 경관의 가족들에게 이제 그 추도하는 마음을 조문객으로서 대통령이지만 한 사람의 조문객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빌리 에반스 경관을 모르지만 빌리 에반스 경관을 안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펜실베니아에서 아마 태어났는가 봐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곳이요. 바이든. Mom, I didn't know Billy, but I knew Billy. I grew up with Billy's in Claymont and Scranton, Pennsylvania. Billy was always the kid that, you know, if you got in a fight, you're outnumbered 3-1, he'd still jump in, knowing 네.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제 모르지만 아는 그런 그 빌리에 대해서 뭐 뉴저지에 있는 어떤 정치인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고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본인이 그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튼이라는 곳에서 빌리가 자란 곳에서 같이 10살까지 거기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자랐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쪽의 사정도 잘 알고 하는데 빌리는 경관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뭔가 불의한 일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점핑해서 그것을 이제 정의롭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흐르는 얘기가 평범하고 쉬운 얘기를 하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기억으로 우리가 메모리로 아빠와 남편의 그 메모리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서 슬픔을 그 아빠도 계속 그때까지 와이프와 아이들 엄마 곁에 빌리 에반스 경관도 계속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던 빌리 에반스 경관이 노라고 잘하지 못하는 이런 성품 같은 것도 얘기를 해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 가족을 잃은 그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잘 그 안다는 거죠. 아들이 뭐 전쟁에도 참전을 했고 그리고 뭐 검찰총장도 했고 하지만 결국은 암으로 숨졌기 때문에 잘 안다. 이런 얘기들도 쭉 해주고 이제 내려가서는 그 어린 아들에게 저 아직 방송하러 들어오느라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뭔가를 줬어요. 무슨 기념 동전 비슷하게 생긴 동전보다는 큰 뭔가를 그 어린 아들에게 주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그 했거든요. 그게 뭔가 이제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어서 아직까지는 그 아버지 잃은 슬픔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뭔가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당 경관이 아니라 이러한 그 국가에 충신을 하는 그런 그 그룹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네, 이 노래를 들을 때여서야 빌리 에반스 경관의 와이프는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하다가요. 나중에는 그 많은 그 슬픔의 출렁임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정말 어린 딸이 엄마가 우니까 그 마스크가 자꾸만 흔들려요. 그 엄마의 마스크를 제대로 이렇게 그 제자리에다가 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굿뉴스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정치인들이 분리돼서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건강이 중요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항상 경제가 같이 가죠. 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함께 참석을 한 기간 산업에 관한 큰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물론 우리의 그 도로 막힌 것도 제대로 도로가 구멍이 뚫린 것도 제대로 막아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 회의를 했는데 2시간이나 했습니다. 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그 설명이라든가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은 협상을 할 의지가 돼 있다.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제 세금 인상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업 세금, 법인세에 대해서.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의사당에서의 그 빌리 에반스 의사당 경관 추도식은 정말 초당적이었어요. 아름다운 미국의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하원의 교통기관 산업위원회 이 기간산업과 연관이 가장 많은 그 소위원회죠.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그렛 그레이브스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쭉 그 대통령과 미팅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이 미팅에 오기 전에 정확하게 딱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은 제가 8명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의원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 부통령이 우리 부통령이래요. 미국의 부통령이죠. 미국의 부통령은 우리 부통령이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상원 자리를 내놓고 주지사가 알렉스 파디아를 그 상원 자리에 임기에 내놨잖아요. 이제 임기 끝나면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알렉스 파디아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아무도 기간산업 이거 노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초당적인 협력을 필요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게 대통령이 내놓은 뭐 2조 뭐 2,500억 달러 규모잖아요. 내가 하자는 식으로만 한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이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완강하게 모든 게 인상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어떤 의원의 경우는 누구냐면은요. 미시시피가 그 지역구인 공화당의 라저 위커라는 그 상원 의원인데 상무위원회 소속이에요.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금을 2017년도에 그 기업 세금을 법인세를 35%였던 것을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까지 내리는데 14%나 내린 거잖아요. 35%에서. 그렇게 내리는데 그것은 나의 시그니처였다. 나의 특기였다. 내가 가장
상원 의원으로서 중요하게 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나의 시그니처, 공화당의 시그니처를 이걸 없애고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은 이게 초당적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기간 산업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초당적으로 하려면 그것부터 안 한다고 해라 하는 건데 이 의원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바이든 대통령도 원래 지금 21%에서 28%까지 올리려던 것에서 다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 아는 거죠. 협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있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최고와 민주당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1년 넘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초당적으로 하자면서 법인세부터 올리자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의 공공정책위원회의 국장인 그 세드릭 리치몬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7년에요. 법인세가 35%일 때 기업인 가운데서 이 35%를 21%로 내려주세요. 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것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비즈니스 리더들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간 산업이 필요하죠. 기간 산업에는 돈이 들어가죠. 돈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지 되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입장, 공화당, 민주당, 또 백악관 이런 입장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00달러를 포함을 해서 경기부양책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그 경기부양책과 마찬가지로 기간 산업에 대해서도 공화당 유권자들도 거기에 지지를 하거든요. 기간 산업은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산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기업의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 하는데도 대체적으로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닝 컨설트하고 폴리티코가 최근에 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아주 강하게 뭐 예를 들어 지지한다 이런 비율을 쭉 제가 라디오가 주가 되니까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기간 산업 안에 제양군인청 그 병원의 보수 작업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지지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반대한다는 사람이 34%면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 합쳐서 58%가 되거든요. 하이웨이 길 이것은 이제 더 지지하는 사람들 많고 아무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50% 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30% 아랫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분위기 보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안 같은 것이 전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도 총기 소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가자. 기간 산업이다 해서 기간 산업을 먼저 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달라지는 것이 행정부에 꼭 그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급의 여러 직책이 있죠.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될 정도의 그 중요한 직책들 군에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진 않았는데 육군 장관의 여성을 지명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틴 워머스라는 이분은 원래 그 국방 정책 전문가예요. 오바마 시대에 아주 활약을 많이 했었고 국방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1996년도부터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요. 그때 이제 오바마의 임기 2기죠. 아이스와의 전쟁.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그 아이스와의 전쟁의 그 캠페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캠페인의 총 책임을 맡았었고 여성인데도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국방정책과 전략 같은 것을 담당을 했고 또
산타모니카에 있는 랜드 코퍼레이션 있죠? 외교 안보하고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그 비영리기구요. 비영리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요. 이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역시 그 분야의 그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원에서 인준이 된다면 최초의 육군 장관이 female 그 army secretary 육군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뭐 국방부의 비용 산정하고 하는 것에도 뭐 수산나 블럼이라는 그 여성을 지금 지명을 했고 하는데 또 있죠. 뉴저지주의 전에 검찰총장을 했었던 이번에도 또 여성이에요. 굉장히 인종도 다양하지만 에이션 아메리카는 아직까지 뭐 장관 딱 그 차관 뭐 이런 아주 굵직한 자리에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도 최근에 몇 명이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그 에이션 아메리칸이라든가 라티노나 블랙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성이 많다는 것이 굉장한 그 다른 점인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와 비교를 할 때 그때는 연방 그 법조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가 white male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인종, 특히 이제 여성이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늘 또 뉴저지주의 전 그 검찰총장이었던 앤 그 밀그램이라는 분을 마약 단속국장으로 했거든요. 마약 단속국장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직책입니다. 여성인 거예요. 마약 단속국이 아주 그 터프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오피오이드에 중독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마리화나인데 마리화나는 아직 연방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뉴욕주를 포함을 해서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 의료용으로는 물론이고 레크레이션용으로도 마리화나를 그 인정을 하고 있는 법으로 그런 주가 많기 때문에 연방주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런 두 가지 오피오이드와 마리화나가 이럴 때의 마약국장이라는 직책은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앤 그 밀그램 지명자가 지금은 뉴욕 법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아주 그 미국에서 유명한 법률 회사의 특별 자문이기도 했고 뉴저지의 검찰총장을 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을 빼고는 이제 뭐 검찰 하면은 뉴욕 검찰이 제일 강하잖아요. 뉴욕 검찰이 강한데 그 맨하탄, 그 가운데서도 맨하탄이 핵심인 거죠. 맨하탄의 검사 보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신매매 그 범죄 같은 것을 다뤘고 인신매매 범죄는 보통 이제 연방 큰 케이스는 연방 법무부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의 맷 게츠라는 연방 그 하원 의원,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이 의원의 인신매매 케이스도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조사라는 거지만 그 조사의 시작은 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의 연방 법무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거의 끝까지 충성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 때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신매매 범죄 같은 것도 담당을 했었던 뉴저지 전 검찰총장 앤 밀그램을 마약 단속국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장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경으로 끊임없이 저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하고 밀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세 개의 국가와 함께 미국이 합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이 국가에서 미국 남쪽이니까요. 미국 국경을 넘으려면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안에서 국가의 그 국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체크포인트를 만든다던가 경관을 늘려서 미국으로 북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에 10,000명을 배치하고 온두라스는 7,000명의 경관과 군인을 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는 1,500명의 경관을 배치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12군데의
그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꼭 가야지 되는 루트가 있죠. 그 루트에 검문소를 설치를 한다 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국경 수비대가 발표하기를 거의 미국 남부 국경으로 17,000명 정도가 몰려와서 그게 2001년 이후에 최고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쪽 국가들이 어떠한 합의를 해줄 때는 미국 정부에서도 뭔가를 줬겠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돈을 줬으면 얼마 줬다, 무슨 장비를 지원하면 얼마를 지원했다,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뭐 경비대를 훈련시키는 뭐 이런 것을, 그러면 그 국가들은 이참에 그러한 지원을 받고 영원히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으로 오는 목표가 빈곤하거나 아니면 폭력에 시달리거나 그 국가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날씨도 영향이 있어요.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도저히 먹고 살 게 없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에 어떠한 그 지원을 하겠죠.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제 집행하기 시작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원조요. 이것과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외교 정책, 달라진 외교 정책인 겁니다. 전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경에 오지는 마세요 하고 뭐 가족 분리 같은 가혹한 정책을 하기도 했지만 뭐 다른 나라를 지원을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이 그 남미 정책에 많이 그 정치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세계의 최강대국으로서 어떠한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한국, 중국 택할래? 우리 택할래? 알아서 해. 일본은 무조건 미국 택하고, 호주도 우리 와, 인도도 우리 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과거에 뭐 군사정부를 어떤 대통령은 지원을 하고 어떤 대통령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고 했었던 게 미국의 영향력이잖아요. 그것처럼 남미에도 많은 정권을 지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못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쪽 나라들이 피폐해진 것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정권이 확 바뀌고 부정부패가 일어난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게 미국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형태로 그 국가들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하는데 지원을 했었던 것을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끊었던 것을 다시 주는 거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가자지구의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다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신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국제정책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 같은 것은 노동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3월 달에 0.6%가 2월 달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그게 1년 전에 비해서는 자그만치 2.6%나 늘어난 거거든요. 예상은 한 0.5%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0.1% 더 늘어났고, 한 달 대비. 그리고 1년 대비는 예상은 2.5%였는데 2.6%니까 이것도 역시 0.1%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1년 인상폭은 2018년 8월 이후에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이 인상한 게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인상한 거잖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 그런데 가솔린 값이 제일 많이 인상을 했고요. 전체 인상폭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3월 달에 가솔린 값이 9.1%가 늘어났어요. 1년 전에 비해서는 22.5%가 늘어났죠. 식품도 무슨 0.1% 2월 달에 비해서 늘어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3.5% 늘어났고, 그 밖에 호텔값, 뭐 야구, 티켓값 부분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헤어컷 이런 것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솔린 값이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지 되는데,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오일 시추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 활동이 늘어난 거죠.
지난해 3월달, 4월달에는 굉장히 내려갔었어요. 아무도 안 다녔어요. 개솔린 소비가 없었어요. 이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을 때 물가가 인상하는 거잖아요.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 같은 것으로 조율을 하면서 자유시장 룰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믹스 앤 매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팬데믹 때문에 많은 물가들이 지난 1년 사이에는 굉장히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비교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비즈니스가 너무 어렵잖아요.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도 수요가 많다는 것은 또 예상 밖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분석도 이제 차차 나오겠죠. 또 하나는 $1,400를 쥐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물건을 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세이빙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이 일은 그대로 재택근무 같은 것 하면서 세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왜 세이빙을 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 안 해도, 좋은 집에 살고 안 해도 다니거나 엔터테인먼트, 무슨 비싼, 나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비싼 티켓 내고 가고 아주 훌륭한 공연을 보고, 비싼 공연,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세이빙이니까.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세이빙 했던 것을 지금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왜는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또 뭐 다른 뭐 기간 산업이 지금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 연준도 올해 그 인플레이션 2%는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러다가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가 전혀 없었다가 지금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어저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된다는 얘기다 해서 결국 큰 인플레이션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조지 플로이드 미니애폴리스에서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법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20짜리를 썼다는 그 혐의만으로 그런 형태의 그 경찰력을 쓰는 것은 많은 경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합리적인 경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다른 20살의 흑인이 결국 경관에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그 총을 쏜 경관이 여성 경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경찰국에서 발표를 하기를, 여러 가지 뭐 경찰의 그 바디캠 같은 것을 보니까 테이저인 줄 알고 총을 잘못 발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관이 25년 그 경력이거든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 25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48살인데 22살 때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26년 베테랑이군요. 26년 베테랑이 총하고 테이저 총하고를 그럴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제 통행 금지였는데 좀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시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경찰과 공공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그 단계이다. 이 조지 플로이드 재판 중에도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20살 청년의 엄마가 그러잖아요. 또 죽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고 하니까 엄마가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우리 아들이 집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엄마의 고통, 흑인 아빠의 고통, 흑인 아이의 고통, 흑인 젊은이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존슨앤존슨 백신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긴장하시지는 마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풀릴 겁니다. 다른 백신으로 대처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숨졌다는 얘기도 있고 크리티컬 컨디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는 충분히 다른 백신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 여러분들께 새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